자, 봅시다. 62페이지.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또는 이제 보통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는 게 약간 고정관념이긴 하죠. 그래서 드라마에 보시면은 막 이제 뭐 무릎 꿇고 막 반지에 장미꽃 뭐 재벌들이 이제 프로포즈 할 때는 막 무슨 막 불꽃 막 터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현실에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만나던 여러분들이 받을 또는 여러분들이 하실 프로포즈는 그냥 어느 날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그냥 결혼할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드라마의 환상에서 혹시 모르지 막 여기 되게 낭만으로 똘똘 뭉친 누군가는 그지? 꽃길을 만들어서 그 꽃길을 걸어가고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꽃을 뿌릴 테니 밟고 가시오. 자 봅시다. 62페이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남자분들은 남학생분들은 최대한 서둘러서 결혼 일찍 하시고 여자분들은 여학생분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결혼을 늦게 하세요.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좀 그렇잖아. 그리고 결혼하는 순간 그냥 약간 모질이 하나 데리고 사는 거야. 남자는 철이 안 들어. 날 봐. 47 먹고 3,000원짜리 아이템 사려고. 응? 내가 어제 우리 가온이가 되게 아껴 먹는 초콜릿이 있는데 이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몰래 먹었지. 그러니까 그저께구나.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갑자기 가온이가 아빠 엄마 이거 어디 갔어? 가만히 있었지. 집사람이 날 딱 쳐다보더라고. 근데 집사람이 쓰레기 어디다 버리면 걸릴까봐 그 쓰레기 그 껍질을 이렇게 추리닝 주머니에 넣었었거든. 일로 와보래. 주머니 나는 삥 뜯기는 줄 알았어. 주머니 까봐. 그래서 까니까 이게 똑 떨어졌지. 으이그 인간아 그랬는데 옆에서 이제 그 상황상 우리 가온이가 국어를 잘해. 맥락과 상황상 이거 씨 아빠구나. 그냥 울고 불고 아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초콜릿 하나 먹은 것 때문에 내가 어제 무슨 말 들었는지 알아? 아빠는 부모님도 아니래. 아니 그 초콜릿 하나 먹은 거 가지고 얘가 혈육의 정을 끊으려고 그래. 으이씨, 미안하다 그랬지 뭐. 그래서 오늘 집에 갈 때 뭐 저 배를라도 사가야 되나 지금. 아이씨 그 초콜릿 하나 먹은 거 가지고. 자 4강. 그 초콜릿도 대단한 거 아니야. 그 킨더 초콜릿이야. 이제 맛있잖아. 4강을 보시면 이제 시상전개 방식이라는 개념어가 나오죠. 많이 나오는 용어고요. 뭐 여러분들이 1, 2, 3학년 학교 내신 하시면서도 뭐 이런저런 문제를 푸시면서도 많이 보셨던 단어일 겁니다. 자 일단 어디를 잠깐 보실 건지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좀 깔끔하게 필기분을 준비를 해서 왔는데 그 여기 종이를 껴놨는데 그 종이가 날아가 버렸어. 이게 원래 선생님이 이렇게 막 끄적끄적 적은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필기를 다시 해서 오거든? 날아갔어. 조금 필기할 때 버벅거릴 거야. 가온이가 버렸나? 뭐 소심한 복수 뭐 이런 건가? 근데 예전에 미르 얄미워가지고 미르 학습지 확 버려버렸거든? 야 잠깐 유튜브 찍고 있는데. 미르야 미안하다 그 아빠다 야 그거. 너무 얄미워가지고 너 내일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라 이러고 무슨 과학수행평가 학습지 확 버려버렸어. 아침에 그거 없다고 분명히 왔는데 몰라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잘 처리했겠죠 알아서. 뭐 뒷감당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혼나도 지가 혼나는 거니까. 근데 가끔씩 우리 미르가온이 말 안 듣고 속상해 하면 다 숨겨버려. 근데 가끔씩은 이제 내가 숨겨놨는데 숨겨놓은 장소를 몰라가지고 얼마 전에 미르 얄미워가지고 미르 핸드폰을 숨겨놨는데 까먹은 거야. 근데 배터리가 똑 떨어졌네. 이게 보통 전화해서 이렇게 울림으로 찾아야 되는데 전화하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어. 아씨 좆됐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화장실 그 수건 놓는데 그 수건 뒤에다가 놨더라고. 아이씨 철저한 새끼.
저 필기를 종이를 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버벅거릴 것 같아.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자, 63페이지 봅니다. 잠깐만 63페이지 먼저 볼 건데요. 괄호 1, 시상전개 방식 1, 필수 개념, 시상, 사전적 설명, 시에 나타난 사상이나 감정. 시상, 시의 사상이나 감정. 그러니까 시인이 어떤 감정을 펼쳐내는가. 그 시의 상황이라고 하면 되고요. 전개 방식이라는 말은 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우나 뭐 전개도 이런 거죠. 그래서 전개 방식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펼쳐서 보여주는 방식.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주로 이제 출제 포인트는 뭐뭐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그냥 이렇게 적을까? 지금 적는 건 이제 필기는 하시되 여러분들 그 63페이지에 있는 것을 좀 토대로 할 거니까 잘 보세요. 시상의 첫 번째 63페이지를 같이 보세요. 시상의 유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지가 어떻게 서술되냐면은 뭐뭐를 통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뭐를 통해. 이 뭐뭐를 통해는 표현 요소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시에서 찾아내시면 되고요. 문제를 푸실 때 시상을 유발하고 있다. 용어 뒤쪽에 용어를 잘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냥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고 나와요. 근데 간혹 가다가 좀 다른 용어를 쓰니까 시상을 유발하고 있다 이 말은 유발이 뭐야? 시작하다. 그죠? 유발이란 말은 시를 쓰는 계기, 동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로 사실 이거를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좀 맞나? 이게 좀 논란이 되진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주로 시의 앞부분 시작점이겠죠. 방금 드린 말씀처럼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실제로 시를 읽어보면은 그 시를 쓰게 된 창작 동기나 계기가 시의 앞부분에 언급 안 되고 좀 읽다 보면 나오는 케이스도 많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를 통해 2번 시상을 집약한다라는 용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63페이지에도 보시면은 그 집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집약이라는 말은 시상이 집중되는 요소, 포커스 또는 그 대상. 슬픔으로 올려다본 하늘은 항상 그대로 있었다. 이 시의 시상은 뭐가 되는 거야? 시의 사상이나 감정. 슬픔이 시상이 되는 거죠. 그 슬픔 속에서 포커싱이 되는 게 뭐야? 하늘이죠. 그 얘가 이제 시상이 집약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상이 집중되는 요소 대상인데 일종의 카메라처럼 딱 했을 때 포커스가 잡히는 그 소재. 그거를 그냥 시상이 집약되는 소재라고 하시면 돼요.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분석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출제되진 않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화. 네, 여기는 물음표를 칠게요. 봐봐. 뭐뭐를 통해 시상이 유발된다. 뭐뭐를 통해 시상이 집약된다. 요 용어는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뭐뭐를 통해 시상이 변화된다라는 말은 안 써. 똑같이 시상이 확산된다, 시상이 전환된다 이렇게 필기는 할 건데 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냥 강의의 편의상 저렇게 나눠 놓은 건데 필기를 엉망진창을 해놔가지고 아이씨 종이 진짜 이거 가온이가 이거 뭐 한 거면 이제 이거는 오늘 전쟁이야. 이씨. 진짜 씨. 시상이 첫 번째 아! 시상이 집약되는 거야 이제. 하강적 이미지. 안 써 씨발 빨강색. 시상이 써야겠다. 안 써 씨. 변화된다. 변화에는요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1. 시간 변화는 어떻게 나오겠어? 과거, 현재, 미래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시간에는 뭐가 포함돼? 계절이 포함됩니다. 요거 잠깐만 하나만 확인할게요. 44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44페이지에) 보시면 요거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황지우 시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있죠. 그 시의 앞부분을 보시면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44페이지 시를 꼼꼼하게 설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강의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필요한 만큼만 잡아드릴게. 애국가를 뭐 한다? 경청한다. 그때 이 뒤에 내용이 뭐냐면은 삼천리 화려강산 을숙도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화자가 영화관에 갔을 때 애국가가 막 울려 퍼질 때 스크린에 배경화면이 나오겠죠. 그 배경화면에서 뭐가 날아가? 새들이 막 날아가. 근데 그 새들은 되게 자유로워 보이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어느 시대냐면 군사 독재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 그러다가 탁 그러면서 아 나도 저 새들처럼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은데 라고 했다 마지막에 보니까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로 자리에 뭐 한다? 앉는다. 주저앉는다. 시가 이렇게 끝나죠. 그러면은 애국가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무엇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게 된 거야. 세 번째 줄인가 보시면은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시어 나오죠? 그게 애국가 후렴 부분이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근데 마지막에는 대한사람 대안으로 보존하세요. 애국가가 뭐 한 거야? 끝난 거야. 그래서 표면적으로 시간 제시어가 없더라도 상황상 이 흐름이라는 것이 곧 시간의 흐름으로 연동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야. 꼭 시간 표지어가 있을 필요는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이거 뭐 이제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됐니? 그래서 이렇게 시간,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공간. 공간은 이제 뭐 공간 이동 또는 공간 변화가 나타나겠죠. 6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시면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이렇게 되죠. 근데 나는
나는 시인이 아니라서 시를 잘 몰라 라고 대답을 했죠. 그 쭉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남대문 시장 가면서 빈대떡까지 먹었네요. 쭉 뒤에 뭐가 나와? 걸어가고 있죠. 여기저기 걸어가면서 뭐가 나오는 거야? 공간이동이 나오는 거잖아. 됐니?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말로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공간의 이동과 공간의 대비라는 것은 다른 거죠. 얘네들이 공간 이동한 거고 아까 읽은 게 공간 대비는 그냥 정해진 두 개의 공간을 대비시키는 거지. 뭐 도시와 시골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공부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참고로 아까 했었던 게 뭐야? 이거.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이게 뭐 시상을 뭐 한 거야? 누군가가 나에게 시가 뭐냐고 물어봤길래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깨달은 바를 시를 쓴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질문이 뭐야? 시상을 유발하게 된 거죠. 됐니? 됐죠? 그래서 공간 이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3번. 시선. 사실 좀 이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제 4번이라고 해서 하나를 더 적긴 할 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예요, 얘.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강의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시상정 이거는 체크하시면 안 돼요. 체크하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에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나오면 학생들한테 이제 뭐라고 가르치냐면 나중에는 글이 부러져 버리네. 요거 기억하라 그래요. 시간, 공간, 시선. 이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합니다. 이제 파이널 강의가 들어가면 뭐 7월, 8월 파이널 강의가 들어가면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좀 빼고 군더더기들은 빼고 정말 실전에 써먹어야 되는 포인트만 잡아서 정리를 하거든. 그때는 이런 거 다 안 가르쳐. 다 안 가르치고 그냥 시상 전개 방식 나오면 3개만 기억하라 그래요. 얘가 출제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자, 시선의 이동이라는 것은 되게 쉽죠.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적을까? 이 시선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경에서 근경. 원경, 근경은 알죠? 멀리 가까이. 또는 근경에서 원경. 이럴 수가 있고요. 그냥 시선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시선 이동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얘는 샘플을 하나 보고 들어가 주는 게 좋겠죠. 43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43페이지를 보시면 조지훈의 승무라는 시가 나오는데 시를 잠깐 봅시다. 화자가 한 여인이 승무가 뭐냐면은 그 여승이 추는 춤이야. 뭐 이걸 뭐라고 이름을 까면 바라라고 하나? 긴 천조각 붙이는 거 있죠. 하는 거. 나 혼자 병신짓거리 하는 거 같잖아. 뭐라 그러지 이거? 뭔지 알죠? 이렇게 이러는 거 있잖아. 뭐라고 하던데. 올려줘. 피 묻었어. 자, 춤을 추는 여인을 보는 거야. 얇은 사 비단입니다. 비단. 얇은 비단. 하이한 고깔은 색채어네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 한번 적용을 해볼까? 얇은 얇은 비단. 하이한 고깔은 고깔 모자 이제 그 삼각형 그 생일날 쓰는 거 있잖아. 고깔은 하이한 무슨 어? 색채어. 근데 원래 하얀이죠. 하얀. 무슨 어용?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선택지에 나오면 우리는 따박따박 확인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되는 거야.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이거 옛날에 무슨 드라마 제목이던데. 나빌레라. 무슨 뜻이야? 이거 예전에 강의하니까 나불대다? 그러더라고. 그럼 비속어잖아. 시은아, 나빌레라가 무슨 뜻이야? 나비로구나 라는 뜻이야.
그 어떤 여인이 춤을 추는데 마치 나비처럼 느껴졌나 보죠. 팔을 하니까 끝머리, 여성이니까 이제 머리는 빡빡 미셨겠죠. 박사, 얇은 그 아까 쓴 그 고깔 말하는 거 얇은 비단을 박사라고 합니다. 얇을 박자, 비단 사자. 얇은 비단 고깔에 감추오고, 야, 모자 썼으니까 빠박이를 감췄다 이 말이야. 머릿속으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인이 여성을 그려야죠. 손에다가 긴 걸 끼고 빠박인데 이렇게 모자를 쓴 거야. 대머리시니까 얇은 꽃갈 모자로 감추었다고. 신체를 비하한 건 아니야. 불교를 모욕되게 말한 것도 아니고. 저는 불교를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30년 이상 불교 신자셔. 근데 왜 불교신지 모르겠어? 뭐 다들 교회도 가끔 가시던데.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역설법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되게 예쁜데 뭔가 서러움이 느껴졌나 봐. 왜? 그건 모르지. 화자가 그렇게 관찰이 된 거죠. 빈 대에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자, 무슨 배경? 시간 배경이 언제야? 그 다음에 또 무슨 배경 찾을 수 있을까? 아니 무슨 배경?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 나중에 소설할 때 할 건데요.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문학에서 배경 나오면 3개밖에 안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2개만 아시면 돼요. 공간 배경, 시간 배경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시간 배경은 밤이죠. 시간 배경은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공간 배경도 찾을 수 있잖아. 빈 대. 약간 정자 같은 걸 대라고 합니다.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그냥 나뭇잎 사이로 달이 이렇게 비춘다는 뜻인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리 외씹어서니.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화자가 뭐하고 있니? 어떤 여성이 춤을 추는 걸 관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상전개는 보통 셋 중에 하나를 찾는 게 제일 먼저거든. 뭐하고 있다고 얘가? 관찰하고 있다고. 그럼 이 작품의 시상전개는 뭐가 되는 거야? 시선인데 보세요. 원경, 근경, 근경, 원경은 기준이 있어야 돼. 상대적 기준이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제일 첫 번째 뭘 봤니? 그 여인의 얼굴을 봤죠. 그 다음에 볼을 봤고요. 그 다음에 소매를 봤고요. 그 다음에 외시버선을 봤죠. 그 다음에는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이번엔 눈동자를 봤죠. 막 보는 거야 그냥.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시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전체에서 부분으로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그건 몰라도 되고, 얘는 원경 근경의 개념이 아니잖아. 여인이 서 있는 기준점으로 나는 그냥 얼굴을 봤다가 소매를 봤다가 버선을 봤다가 얼굴을 봤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작품은 원경 근경의 기준점을 잡을 수 없고 그냥 뭐구나? 시선이동이구나.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가지, 첫 번째 시선이동이 어떤 느낌인지 보신 거고요. 원경, 근경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상대적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자, 어디를 잠깐 보실 거냐면요. 70페이지를 보세요. (70페이지에) 보시면은 박목월의 청로루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밑에 설명 읽어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시를 봅시다. 먼 산, 먼 시적 허용.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아산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손잎 피어난 12고비를 청로로 맑은 눈에 도는 구름. 화자가 뭘 보니? 멀리 있는, 머릿속에 장면을 그려봐. 산을 봤는데, 멀리 있는 산을 봤는데 그 산에 봄눈이 녹아서 느릅나무가 있대. 봄눈이 녹고 여기 뭐가 있대요? 느릅나무가 있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있대요? 청로루니까 다시 그릴게. 파랑색으로. 노루도 뿔이 있나? 없나? 아, 얘는 쓸모가 없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청로루에 뭘 봤어?
눈을 봤고요. 이 노루 눈깔이 와 백내장도 안 걸려서 너무 맑아가지고 노루 눈깔 안에 뭐가 떠간대? 구름이 떠간대. 그럼 카메라 포커싱이 어떻게 돼? 점점 멀리서 산을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점점 가까이 가서 노루 눈깔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멀리서 찍은 후에 점점 가까워지는 형태가 되죠. 그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경, 근경은 확실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연습만 해보자. 맑은 시냇물, 이거 원경일까 근경일까? 둘 중에 하나 고를 겁니다. 원경일까 근경일까? 근경입니다. 가까이 가야 그게 맑은지 더러운지를 안다고. 그러니까 상대적 기준점이 정확하게 존재해야 돼. 근거의 타당성이 있어야 돼. 그냥 사람이 지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모르죠. 원경인지 근경인지. 그죠? 새가 날아간다. 모릅니다. 저 산 넘어 새가 날아간다. 원경이겠지. 그래서 기준점이 확실하게 존재한 상태에서 원경, 근경을 분석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학생들이 실제로 시선 처리 유무에서 원경, 근경 용어 나오면 그걸 강제로 껴맞추는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변화 중에서도 시간, 공간 요놈이. 자, 그 다음에 뭘 적을 거냐면 다시 돌아오셔서 뭘 적을 거냐면 확산. 요거는 이제 밑에 필경은 뒤에 앉으신 분들 요거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위에다 당겨서 적을게요. 확산이 무슨 뜻이야? 넓어지다, 퍼지다. 그죠? 잘 안 나옵니다. 지금 기준점이 모호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이게 넓어지는 거냐 퍼지는 거냐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굳이 잡으면 뭔가 확장되고 뭔가 이동한다라고 보는데 그 박람수에 요 예시어를 하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 교재에 혹시 이 작품 있나 찾아봤는데 좀 없더라고. 박람수에 종소리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나는 떠난다 진폭의 새가 되어 뭐 이러고 나오는데 그 시가 뭐냐면 종이 있는데 댕 하고 종을 치면은 종소리가 퍼져나가죠. 그치? 이렇게 종소리가 퍼져나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진폭의 새가 되어 울음이 되어 까먹었다. 소리가 되어 이런 구절이 나와. 이게 쭉 소리가 퍼져나가는 것을 나타낸 거거든. 그래서 진폭의 새가 되어 우리가 되어 소리가 되어는 밑에 거 좀 지워야겠다. 이게 소리가 퍼져나가는 내용을 표현한 거거든. 퍼져나가는. 그래서 이게 이제 확산적 이미지라고 나와. 여러분들이 시를 공부하시면서 확산적 이미지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뭐 접해보지는 못하실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으로 전환인데 여기다 적을게요. 전환. 시은아, 전환이 뭐야? 전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 변화 또는 태도 변화. 쉽죠? 그러니까 그 시가 상황이 변화된 건지 태도가 변화된 건지를 찾으면 되고요. 보통 이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문학은
게시판을 위에다가 좀 적을게. 이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화면을 잘 못 쓰네. 여기에다 적을 건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학은 상황에 대한 반응인데 되게 쉬운 거야. 이게 문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시고 고차원적으로 접근하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제일 많이 표현할 그 수업 시간에 언급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학은 최대 단순화로 읽으라 그래. 머리를 좀 비우라고 합니다. 문학은 생각을 많이 하면 틀려요. 언젠간 그 경험을 잠깐만. 가온아, 왜? 엄마가 갖다 주래?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 집에 계세요. 혼자 온 거야? 그래서 이게 뭔데? 김밥이야? 네. 인사하고 갈래? 우리 아들이야. 올라와. 인사. 잘 지켜줘야 돼. 나의 미니어처. 이거 보자, 안 써진다. 가자. 그리고 가훈아, 좋은 것만 봐. 이런 건 조금만 봐도 돼. 고마워, 가훈아. 아빠 갈게. 조심해 가. 너무 많이 보지 마. 달아. 내 거야. 진짜 마스크 쓰고 있어서 마스크 벗으면은 거의 비포 애프터야. 유전자 검사를 안 해도 돼. 친자 확인 소송이 필요 없어. 나보단 귀여워.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 먹고 저렇게 귀여움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야. 뭐 이렇게 비웃듯이 웃어. 야, 나도 귀여울 수 있어. 내 이거 한번 뿌잉 해줘. 꽃받침. 그만하자. 유튜브 찍고 있는데. 자, 모든 문학은 김밥 내 거야. 처먹지 마. 눈길 주지 마. 집에 가고 싶다. 그럴까? 그치? 뭐 꼭 우리가 오늘 진도를 다 나가야 돼? 원래 공부랑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야? 수능도 내후년에 간다? 야, 삼수는 있잖아. 사람이 할 짓이 못돼. 진짜 궁금하면은 여기 그 찬우 조교님 알죠? 남자 그 발렌타인데이 때 이럴 때 나보다 초콜릿을 많이 받는. 괜찮아. 그 찬우 조교님한테 주세요. 어차피 내가 다 뺏어 먹으니까 주시면 됩니다. 삼수했거든.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지 마, 진짜. 나 같은 삼수하느니 라오스 가. 자, 모든 문학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 그랬죠. 그럼 긍정 상황에서 무슨 상황으로? 부정 상황으로 바뀔 수 있겠죠. 요렇게 전환. 또는 모든 문학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니까 긍정 상황에서 긍정이 나올 수 있고 긍정 상황에서 부정 반응이 나올 수 있겠지. 항상 이틀 안에서만 보면 됩니다. 그때 어느 것이 시상전환이겠어? 얘가 시상전환이겠지. 좋았는데 뭐 망했네. 요럴 때 이제 주제어가 뭐가 나오는 거야? 절망, 좌절, 체념, 포기, 상처, 죽음, 이별, 파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고, 긍정에서 긍정으로 갈 때 뭐 예찬, 축복, 사랑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겠지. 문학이라는 것은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쉽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좀 이야기하다가 나의 사랑하는 가온이가 와서 말이 좀 끊겼는데, 문학은 무조건 최대 단순화를 읽으셔야 돼요. 자기가 문학이 어렵다, 더 단순하게 읽으세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돼?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그 기본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세밀한 독해를 하셔야 되는데, 문학이 좀 힘드신 분들이 이제 자기가 힘드니까 이제 정보를 잘 못 찾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더욱더 세밀한 독해를 하려고 덤벼들다 보면은 이제 그게 망하는 거야. 자, 얘가 다시 이거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빨강색으로 하는 거, 얘가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시상의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얘에 이렇게 넘기는 것은 태도의 변화가 되는 거고, 상황의 변화가 되는 거고,
이렇게 바뀐다든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태도 변화가 되는 거지. 쉬워요. 당연히 뭐 하나만 더 그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부정으로 갈 수도 있겠죠. 시는 이 네 가지의 골격에서만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정에서 부정으로 갈 때면 절망좌절일 거고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갔을 때는 보통 극복의지, 승화, 저항정신 이런 게 나오겠죠. 그때 굳이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이건 필기하지 마. 문학은 두 가지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니까. 개인의 상황을 이야기하든가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든가 두 가지밖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최근에 수능의 트렌드 자체가 소설문학에서 현대문학, 현대문학 소설 쪽에서 1990년대 중후반 작품을 많이 내. 근데 문학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역사의 되새김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현대문학에서 소설이 현대 쪽 소설이 많이 나와. 90년대 쪽.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 근대 일제시대 소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능에 나오는 게. 근데 한 3, 4년 전부터 이제 90년대 쪽 작품이 나와. 94년, 97년 이쪽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 시에서는 시까지도 그쪽으로 시대가 따라오면은 일제라는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밟고 넘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현대문학 중에서 현대시 쪽에서는 근현대사 쪽 시대의 작품들이 많이 나와. 결론은 개인보다는 시대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학에서 시대를 건드릴 때 우리나라 역사가 행복한 시대가 없어. 대통령 바뀔 때마다 맨날 하는 말이 뭐야? 이 씨발 이게 나라냐? 이 지랄하고 있잖아. 내 정치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사랑해요 윤석열 잡혀가면 안 되니까 아무튼 시대를 건드리는 작품 중에서 우리나라 시대가 밝은 시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요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화기 잘 안 나와요. 일제쯤 많이 나오죠. 일제 끝나면 6.25 전쟁, 6.25 광복 직후 혼란기, 그 다음에 6.25. 근데 광복 직후와 6.25는 시문학에선 거의 출제를 안 해요. 시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이제? 군사독재, 산업화. 보통 일제, 군사독재, 산업화가 좀 빈출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수능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나중에 골라낼 거야.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특히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시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거 확인만 하나 해볼게요. 자, 몇 페이지를 보실 거냐면요. 87페이지 잠깐 볼게요. 87페이지.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가 하나 나올 겁니다. 가작품만 볼 거예요. 가작품.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거 알죠? 우리 이거 아마 그때 점층 이야기할 때 살짝 봤고요. 배웠던 거 해볼까? 경어체네. 그죠? 님은 같습니다. 존댓말 경어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약간 구구단의 공식처럼 튀어나와야 돼. 경어체 하면은 튀어나와야 되는 게 뭐야? 그렇지. 청자 설정이니까 말을 건네. 그렇지. 말을 건네는 방식이 튀어나오는 거고요. 긍정, 부정준 연습을 해볼게요. 두 번째 줄.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떨치고 왔습니다. 자, 누가 갔어? 내 님이 갔어. 어? 이미 갔어. 근데 이미 어느 방향의 길을 갔어? 단풍나무 숲의 방향으로 갔죠? 그럼 단풍나무 숲은 긍정 방향이야? 부정 방향이야? 나를 떠나고 간 길이잖아. 부정 방향이야. 그럼 잘 따라와봐. 칠판을 좀 지울 수가 없어서 그래. 단풍나무 숲에다가 세모 쳐보세요. 단풍나무 숲에다가 세모. 쳤니? 태연아 쳤니? 근데 그 앞문장. 얘가 단풍나무 숲은 부정 방향이죠. 이별 방향이니까. 근데 그쪽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얘가 뭐를 깨버렸어? 푸른 산빛 등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를 깨고 부정으로 갔다는 뜻이잖아. 그럼 푸른 산빛은 뭐가 돼? 동그라미가 돼. 동그라미 쳐보자. 푸른 산빛 동그라미. 자 그럼 너희들이 선택지를 만들자. 푸른 산빛 하면 무슨 어? 에이. 푸른 색채어의 활용. 요거 나올 수 있죠. 사실 개인적으로 단풍나무도 색채어냐 색채 이미지냐 잘 모르겠어. 애매하잖아. 단풍 몰라. 대신에 단풍나무 숲은 부정어고
푸른 산빛은 긍정어니까 선택지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시어의 대비. 만들어지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해진 선지를 보는 기준점을 배우는 거야. 됐죠? 황금의 꽃같이 굳고 황금의 꽃 당연히 긍정어일 거고요. 직유법 뭐뭐같이 그죠? 황금의 꽃 동그라미 쳐보실 거고요. 얘네들이 잘 봐봐. 옛 과거의 맹세의 서약은 무엇이 돼요? 이거 긍정어야 부정어야? 세모 쳐봐. 날아갔습니다. 그럼 어땠다는 거야? 옛날에 우리는 좋았는데 지금은 망했다죠.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과거와 현재의 대비라는 말도 나올 수 있겠죠. 생각을 하는 거야.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의 요구 조건을 생각해내는 것. 그게 국어야.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 중간쯤 보시면은 자 밑줄 친 기억 윗문장을 보세요. 별표 그러나 밑줄 친 기억 위에 나오죠? 그러나 별표 쳤니? 용현아 쳤니? 지금 쳤잖아. 3초 전에 쳤어야지. 멍 때리지 마. 내가 크리스마스라서 오늘은 화를 안 내고 되게 좋게 수업을 하려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웃겨. 왜 남의 생일 잔치 우리가 좋아해? 내 생일이 좋은 거지. 근데 그 말씀 드렸나? 제가 1년에 교회를 딱 2번 갑니다. 안 어울리지만 내가 기독교인이거든. 무조건 1년에 교회를 2번 갑니다. 첫 번째가 뭐야? 내일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가요. 왜? 명색이 내가 모시는 신인데 생일 잔치는 가야지. 그잖아.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건 해야지. 한 번은 12월 31일.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알 건데 송구영신 예배라 그래가지고 1년을 마무리하고 1년 시작한 그 연결선에 있는 그 예배가 있어. 그때 딱 가서 이제 올해 가면은 2022년 올 한 해를 이제 회개해야지. 그때 어떻게 숙제를 하는지 숙제는 몰아서 하는 거잖아. 하나님 2022년 정말 죄송합니다. 그다음 내년도의 다짐 2024년 시작하는 마음으로 딱 1년에 교회 2번 갑니다. 2번 갈 때마다 맨날 그 서울에 있는 내 친구네 교회를 가거든. 친구가 목사는 아니고 걔가 다니는 교회를 가는데 올해는 좀 너무 멀어가지고 갈까 말까. 가긴 갈 거야. 내가 저기 1월 1일 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 어린 내년에 다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역효과 날지도 모릅니다. 내가 세상 다 들어도 네 기도는 안 들어. 씨발. 이정우하고 망해라 막 이러시면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좋게 할 거니까 용연아 멍 때리지 마. 그러나 윗문장 이렇게 나오죠.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슬프죠? 그러나는 앞뒤가 반대죠.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밑줄 친 기억 읽을까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희망의 정수박이. 단어가 좀 달라졌죠? 얘는 뭐야? 상황은 달라졌니? 선택지를 아까 느낌을 끊어서 보면은 이 작품의 지금 화자의 상황은 뭐가 되는 거야? 이별의 상황 자체는 바뀐 게 없으나 나 너무 슬픕니다. 그러나 나는 한번 이겨내 볼게요. 이렇게 된 거니까 부정에서 반응 긍정으로 오는 무슨 변화가 되는 거야? 태도 변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화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다시 아까 62페이지로 돌아오시면 자, 여기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적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어디 갔어? 필기를 개판 5분 전에 나가지고 시상을 뭐 한다? 마무리한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마무리는 보통 뭐 집약적으로 마무리한다, 확산적으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적어야겠다. 마무리에는 집약하고 마무리하는 게 있고 확산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있는데 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요령껏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의 제일 끝을 확인한다. 글자가 좀 날아가 버리네. 시의 제일 끝을 확인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은 64페이지 보세요.
64페이지에 문제 유형 4를 보세요. 문제 유형 4. 2013년 9월 모평 찾았니? 거기에 이렇게 설명됩니다.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을 통해 멸치가 기억해봐. 기억해.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한다죠. 그 64, 65페이지 손을 딱 껴놓고 저기 20 몇 쪽이냐 이게 까먹었다. 손을 껴놓고 어디를 보시냐면은 멸치 찾자. 멸치 새끼 어디 갔어? 여기 있다. 26페이지로 손을 껴놓고 26페이지에 3번 체크타임에 그게 멸치야.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죠. 그 멸치 밑에서 네 줄 보세요.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을 뒤틀고 이 작은 무늬가 파도 해일이란 단어가 나오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다 나오죠. 자, 다시 손을 껴놨으니까 64페이지 아까 봤던 거 보세요.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 멸치의 생명력, 시상을 마무리고 맞지? 근데 내가 시의 어느 부분을 읽었니? 끝부분을 읽었죠. 그죠? 그러니까 시상 마무리는 어디를 살펴보는 거다? 시의 제일 끝을 살펴보는 거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64페이지에 손을 껴놓고 82페이지를 보세요. 82페이지를 보시면 잘 따라와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놓치면 안 돼. 그건 집중력의 문제야. 82페이지에 Q2를 보겠습니다. 고향 앞에서. 예제로 떠도는 장군들이요. 요 시 전문을 알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오가는 길에 보셨습니까? 무엇을?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기는 소리, 누룩이 뜨는 냄새. 얘가 고향에 살 때 이랬었다는 거야. 내가 고향을 떠난 거거든? 그러니까는 고향을 왔다 갔다 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야. 그런 마을을 보셨나요? 제가 떠나기 전에는 고향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64페이지 문제 유형 동그라미 3번. 고향을 떠나올 때의 장면으로 시상을 마무리. 여기 여기서 동그라미가 되는 거거든. 시를 좀 전문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게 뭐다? 시상 마무리라는 선지는 어디를 보는 것이다? 시의 제일 끝을 보는 것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여기 필기할 때 요거 적으셨죠? 칠판을 좀 지울게요. 이제 이쪽을. 주의할 것만 하나만 더 적을게요.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얼버무리면서 공부하지 마라. 정확하게 하고 뭐 실수해요, 잘못 봤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 당신이 실수를 했건 말건 우리는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표에 찍힌 숫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이명박 정부 때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학종평가제도가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는 입학사정관제라고 했는데 그 사교육 쪽에서는 엄청 싫어했습니다. 돈벌이가 안 되는 거거든 그게. 근데 사교육은 약간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이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자소서 지도 무슨 뭐 입시 컨설팅 이런 걸로도 살 길을 찾기는 했는데 처음에 그게 도입됐을 때 별로 반기지는 않았어요. 뭐 속된 말로 애 공부를 안 해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준 거란 말이지. 입학사정관제가 처음 우리나라에 제도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게 다듬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무슨 7등급, 6등급 애들도요. 이화여대 건국대 다 합격했습니다. 난 그 당시에 잊을 수가 없었던 게 2012년도에 메탄고등학교 학생 중에 하나인데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녀석이 아버님이 무슨 이제 회사적 뭔지 모르겠는데 인도에서 상당히 오래 살다 왔어요. 고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거의 다 돼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인도가 영어권이라고 합니다. 영어를 무지막지하게 잘해. 뭐 말 그냥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 같대요. 그래서 우리말이 되게 잘 못해. 그런 애를 데리고 나보고 수능을 가르치래. 너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얘가 뭐 국어 진짜 못했지. 내신은 어떻게 해서든 외워서라도 하니까 뭐 2, 3등급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수능은 이건 노답이야. 그 내신이 3점 후반대인가 4등급 대인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좀 마음이 아팠고, 이게 결국에는 가진 자들의 잔치구나. 그 당시에, 지금 말고 그 당시에. 이게 왜 느꼈었냐면, 그 당시 어느 대학이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인서울에 어떤 대학이 하나 있어요. 이 대학에 전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외국어 특기자 전형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토익이 몇 점 이상 넘으면 990 만점 아니야 그거? 850 아니면 900이에요. 그 고등학교 신분으로 그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죠. 900이라고 합시다. 900점 이상 넘으면 아마 합격입니다, 이게. 외국어 특기자 전형.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영어 지금 토익 공부하셔도 이거 넣기 힘들어요. 직장인들 몇 년 공부해도 뭐 800점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대기업 사람들은 뭐 잘 나오겠지만. 그때 내가 뭐가 화가 났냐면 최저컷이 있어. 꽤 괜찮은 대학이에요. 내가 어디라고 말은 못하고. 대신에 최저컷이 있었는데 최저컷이 뭐야? 한 과목 1등급. 이거 영어 1등급 받으면 되잖아. 이게 말장난이지. 이거 누구를 위한 전형이었을까? 저 강남동이란다. 강남 압구정 대치동에 사는 부잣집 기득권 세력들의 유학생들 아니야. 그잖아.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해가지고 사고치고 유학 보내고 마약하고 뻘짓거려가지고 유학 보내면 고등학교쯤 이제 졸업할 때쯤에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보내야 될 것 같으니까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거 쓰면 돼. 이게 이게 되게 슬픈 거야. 이게 약간 기득권 세력의 잔치로 전락해버린 게 그 당시에. 지금은 많이 이제 개편이 됐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입학사정관이나 학종평가는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 취지가 되게 좋죠. 학생들을 단순한 숫자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이 학생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 창의성, 도전정신, 성실성을 다 확인해 보겠다는 거잖아. 근데 확인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모르겠으나 좀 안타깝죠, 사실. 입학사정관제 학종평가가 조금 더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참고로 여러분들 내년에 얘기는 하지 말자. 유튜브 찍고 있어서 괜히 나중에 논란될라. 나중에 유튜브 찍지 않을 때 입시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그냥 다시 보자. 다시 돌아와서 자 63페이지. 이거 설명 이거 마무리하고 가야지. 미안, 딴 생각하다가. 정확하게 공부하세요. 시행 마무리, 시상 마무리. 지금은 숫자로만 학생들을 판단하는 거라서 되게 슬프죠. 입학사정관제 학종평가가 좀 더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학생이 요거 잘못 봐가지고 문제를 틀렸다.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수능이라고. 수능 제도에 말이 많죠. 그래서 뭐 몇 년 후에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말도 있는데 그때 가봐야죠. 아무도 우리는 아니니까 그게. 우리 세대는 아니니까. 시행 마무리는요. 아무데나. 예를 들어서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여 이르면 시행이 뭔지는 알죠? 시에서 사용되는 한 줄 한 줄이 시행이잖아. 그 시 전체 중에 아무데나 명사로 끝맺은 거 하나 찾으면 돼. 그죠? 그런데 시상 마무리라고 했으면은 꼭 마지막 문장은 아니더라도 그 끝에 부분이죠. 그래서 시행 마무리와 시상 마무리는 다른 겁니다. 실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합시다. 자, 6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제 우리 앞에 설명한 내용들 쭉 점검을 해볼게요. 조금 추가적인 내용들은 보면서 합시다. 63페이지 시상 전개 방식 1. 필수 개념 시상. 시에 나타난 사상이나 감정 필요 없고요. 특징 1. 시상은 모든 시에 다 있다.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2번만 줄 글 겁니다. 제목의 시상을 밝히기도 한다. 이용학 시의 그리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작품의 시상은 뭐야? 그리움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 보통 강사들이 하는 말이 있죠. 시를 읽을 땐 제목부터 봐라.
근데 요즘에는 뭐 제목에 잘 안 나타납니다. 괄호 1번부터 괄호 4번까지는 앞에서 다 설명한 겁니다. 유발, 집약, 확산, 마무리. 근데 여기에다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강의를 해드린 거니까 필기한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괄호 4번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시상의 마무리, 시를 끝내는 것, 뒷부분만 줄급시다. 시의 마지막 부분. 그 문제 유형 1번을 보세요. 2009년 6월.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시의 앞부분에 자연물이 나온다는 뜻이야. 동그라미 2번. 2005년 수능. 구체적 대상으로부터 시상을 이끌어내고 있다. 시의 앞부분에 구체적인 어떤 요소가 나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만 기억할 거야? 유발은 앞부분. 근데 이게 100% 되진 않아요. 그래도 이용해 볼만 합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64페이지에서는 아까 그 시상 마무리는 다 설명을 했고요. 자, 65페이지. 시상의 전환 바뀌는 건데 사전적 설명 필요 없고요. 특징 동그라미 1번. 애매한 전환은 전환으로 보기 힘들다. 확실하게 급격하게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상 전환을 시험 문제 낼 때 아까 우리가 그러나라는 연결어가 있었던 것처럼 확실하게 근거가 있게끔 바뀐 시를 수능해내. 단 하나. 듣기만 하세요. 지금 김남주의 겨울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시상 전환이 저 깊숙이 숨겨져 있어. 근데 올해 수능에 그거 안 나올 거야. 작년도 연계교재에 나와가지고. 몇몇 시를 제외하면 겉으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특징 동그라미 5번을 다시 한번 체크할 겁니다. 시상이 전환되는 경우 후반부 쪽에 화자의 생각이 더 뚜렷하다. 뒤가 더 중요하다고. 아까 한영훈의 임의 침묵도 보시면은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화자의 상황이 뭐였어? 님과의 이별이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고 뭐가 바뀐 거야? 반응이 바뀐 거죠? 극복의지. 그래서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상황 변화가 아니라 이제 태도 변화가 된다 그랬지? 그죠? 근데 거기 아까 뭐가 적혀 있었어? 그러나 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이 작품의 주제가 이별이겠니? 극복의지겠니? 얘가 주제일 거 아니야. 더군다나 한용우 씨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1930년대 활동한 시인이 일제를 강조하겠니? 극복의지를 강조하겠니? 그죠? 그래서 이게 시상이 전환이 이루어져 있을 때는 뒤가 강조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예시 뭐 시상 전환 선택지들은 좀 보시면 되고요. 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간의 순행, 참고, 시간의 흐름, 시간의 경과, 순행, 차례대로 나아감. 뭐 그냥 그렇다고. 그 옆에다가 용어 하나만 더 적으세요. 괄호 5번에 순행이란 말 안 씁니다. 사실. 이거 교재를 이런 용어를 쓸 필요가 없는데. 순행, 역행 이 말 안 써요. 그냥 뭐라고 나와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지. 순행적이란 말 쓸 수 있겠죠. 근데 거의 안 씁니다. 그냥 흐름에 따라 이러고 뭐 굳이 따지면 순행보다는 순차적 이런 말들을 쓰긴 하는데 잘 안 쓰고요. 지금 적어드리는 용어도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하시면 자꾸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추보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보식. 아침, 점심, 저녁 추보식. 됐니? 어제, 오늘, 내일 추보식. 뭐 그냥 밑에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67페이지에 괄호 6번 시간의 역행. 역행이란 말도 안 써요. 참고 시간의 역전, 과거해상.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저거 지우세요. 뒤에 시간의 변화 그거 지우세요. 어디 지우시는지 알죠? 그렇지. 우리 태연이 아우 수업 잘 듣고 있어. 민호야 그렇지. 어우 똑똑해. 사랑해. 자 지우세요.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시연아 오늘 집에 가서 뭐해? 돼지야.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왠지 이렇게 저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꼭.
근데 딱히 할 게 없는데 뭐하지? 그래도 김밥까지 얻어먹었는데 뭐라도 하나 해줘야 되는데. 야, 뭐 해야 되냐? 나 오늘 가온이랑 집에 가서 고스톱 쳐? 빵? 나 그럼 7시 반은 휴강해? 어? 그럼 네 이름으로 문자 보낸다. 얘들아, 나 시은이야. 오늘 휴강할래. 이러고. 뭐 일찍 들어가 봐야 10시지 뭐. 수업 조금 일찍 끝낸다 한들 뭐 1, 20분 일찍 끝내봐야 10시지 뭐. 아, 집에 가서 할 것도 없어. 나 이제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이 문제야. 오늘은 늦게 들어가니까 넘어가 줄 거 아니야, 애들이. 그 내일은 나 수업도 없어요. 아, 그냥 수업할까? 그래. 아, 있다고 하지 말고 있으면 되잖아. 뭐 사람을 그런 눈으로 쳐다봐. 내일이 문제야. 어디 갈 데 없나? 내가 크리스마스 때 한번 뛴 적이 있어서 미르 애기였을 때 그래도 명색이 이제 다 4살? 뭐 그러니까 가온이 태어나기 전이었을 거니까 또 명색이 크리스마스인데 서울 구경 가자 해가지고 서울 뭐지 하면 이제 남산 크리스마스 이브였지 정확하게 하면은 남산 뭐 그 남산 타워 한번 가보. 야, 입구에 저 멀리 타워가 보이는데 차가 밀려서 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뭣도 모르고 여의도 불꽃축제 한번 갔다가 저 멀리 뭔가 섬광이 터지고 있어. 나는 2시간째 여기 서 있어. 내가 한번 뛴 적이 있어가지고 차 안에서 막 3시간 4시간씩 있었어가지고 뭐 어디 데리고 가기도 뭐하고. 야, 너희들이 중학교 2학년이야? 내일이 정말 즐겁고 해피해피한 날이야. 부득이하게 남친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 추천할 수 있는 곳이 있니? 수원 시내에서. 닥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아빠랑 보내야 된다고. 행궁동? 근데 몇 번 가봤는데 그 가봤자 뭐 아무것도 처음보다 그 스티커 사진만 찍고 자빠졌더만. 인생 4컷 무슨 컷 그냥 매가 떡볶이 먹고 뭐 사진 찍고 그 카페 들어갔는데 뭐 예쁘게는 뭐 다 똑같더만. 몰라 그냥 화성행궁에서 연이나 날려야겠다. 있잖아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자, 시간의 역전, 과거 회상, 시간의 변화. 시간의 변화는 지우세요. 논란이 됩니다. 사전적 설명 동그라미 1, 2, 3 역행, 역전, 회상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거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선택지 예시어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사실 과거 회상 이런 거는 소설 문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용어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68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계절 배경. 계절 배경, 시간의 순환, 자연의 순환. 아까 다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69페이지. 공간. 그냥 공간. 69페이지 아까 공간 이동.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다 설명을 했죠. 참고로 여러분들 그 공간 대비 같은 게 많이 나오지 공간 이동은 시에서 많이 안 나옵니다. 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짧게 구성되기 때문에 공간 이동 기준으로 시를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공간 이동이라는 것은 운문문학보다는 산문문학에서도 중요시 여겨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넘길 거고요. 70페이지의 시선 이동. 그 특징 동그라미 2번만 볼게요. 시선 이동의 특징 동그라미 2번. 시선의 이동 종류는 다음과 같다. 원경, 근경, 왼쪽, 오른쪽, 위아래, 외부 내면인데 니은이랑 디귿은 무시하시고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입니까? 예, 안 나와요. 기억, 원경, 근경은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경, 근경 어디 읽고 있는지 알죠? 그거 줄 그어 놓을 겁니다. 화자의 시선이 초반에 먼지 가까운지 초반에를 동그라미 치세요. 초반에. 그게 되게 중요해. 자, 맑은 시냇물 원경이야 근경이야. 일단 근경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데 맑은 시냇물 속에 물고기의 아가미.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뭐가 돼?
상대적으로 원경이 되죠. 왜? 물고기 아가미가 더 가까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무조건 무슨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너는 근경, 너는 원경 이런 게 없어. 상대적 기준점을 봐야 돼. 그러니까 초반에 어떻게 받느냐가 되게 중요해. 알겠지?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왼쪽, 오른쪽, 위아래. 그냥 이건 필요 없고요. 리을에 별표 쳐놓으세요. 외부 내면. 밑에다가 리을 옆에다 어디다 적으세요. 진짜 어렵다. 내가 장담해 여러분들 절대 못 찾아요. 진짜 못 찾아요. 이거 찾는 학생 거의 지금까지 강사 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출제자들 그걸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래서 외부 내면, 외부에서 내면, 내면에서 외부로 거의 안 나옵니다. 이제 뭐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 같은 것들을 분석할 때 관련 시가 있다면 그때 이제 분석적 강의를 하면서 얘들아 이 작품이 외부 내면이야 라고 설명은 하겠지만 여러분들 직접 개인 독해로는 거의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왜 별표 치라고 했을까? 어려워서. 나오면 오답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좀 한 줄이 더 조금이라도 더 인지하시라고 그냥 별표만 친 겁니다. 그 다음에 음영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요. 시선의 이동 찾는 방법 읽어만 보세요. 사실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1, 2, 3번보다는 옆에다 시선 이동 찾는 법 옆에다가 적으세요. 머릿속으로 장면을 떠올린다. 그게 제일 중요해. 그 동그라미 1, 2, 3 이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렇게 시 안 읽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를 읽을 때 머릿속으로 장면을 떠올려야 돼요.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누구나 막연하게 어떻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되게 잘해요. 선생님이 특히 이 장면 상상을 어디에서 제일 강조하냐면 소설문학에서 진짜 강조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잘한다니까. 선생님이 옛날에 있었던 얘기 옛날에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한번 얘기해 줘 볼게. 저 이마트 앞에 가면은 내가 성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건 이야기한 적 있죠. 들어봐. 이마트 앞에 가면 성지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게 좀 작은 약간 서민 아파트거든. 우리 미르가 이제 한 살, 두 살 이때야. 이제 거기에서 좀 살았다가 이제 이사 다니다가 지금 이제 여기로 이사 왔는데 메가스터디 근무할 때였어. 쉬는 날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이마트야.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랑 장을 보러 가면 나는 이제 학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미르랑 시간을 보낼 그게 없어서 항상 어디 나가면 유모차를 항상 내가 끌어. 그 시간만이라도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가니까 집사람은 이제 장바구니? 그 덜덜덜덜 끌고 나는 미를 앉혀놓고 유모차를 뚫뚫뚫 끌고 이제 장을 봤어. 돌아오는 길에 또 유모차를 끌고 집사람이 장바구니를 끌고 그때 이제 일반 담배를 필 때였는데 집사람한테 나 담배 한 대 피고 올라갈 테니까 먼저 올라가요 해가지고 미를 내가 데리고 담배 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집사람이 그래요 하면서 집사람이 이제 유모차를 끌고 장바구니를 바꾸고 담배를 폈어. 담배 그냥 담배 폈지. 그래서 이제 올라가야지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집이 7층이었습니다. 701호.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되게 작아요. 그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엘리베이터 사실 엘리베이터 커봐야 얼마나 커 솔직히. 좀 작아요. 그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탔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딱 미르랑 비슷한 나이대 아이를 딱 안고 잠시만요 이러고 같이 탔어. 내가 잡아드렸지. 딱 탔어. 딱 있는데 딱 보니까 미르랑 나이가 좀 비슷해. 아 미르랑 좀 친구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르를 인사시키고 싶어서 미르야 인사해 네 친구네 이랬어. 자 웃잖아 여러분들이. 왜? 장면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되게 잘한다니까. 나는 그때 순간 착각을 한 거지. 내가 미르를 끌고 있었다고. 근데 바꿨다니까? 장바구니를 여기에서 한 45도 돌리면서 이미 알았어. 아! 좆됐다. 근데 입에서 말은 계속 나오고 이거 도중에 그 관성의 법칙.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돌리는 거야. 미르야 인사해. 속으로 머릿속으로는 넌 좆됐다. 입으로는 네 친구야. 근데 내가 평소에는 뭐 이제 수업을 하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복장을 차려입는데 집에서 그 집 근처 장 보러 가는데 누가 복장 차려. 아이도 기억나. 쓰레빠에 반바지에 반팔티에 머리는 떡져가지고 모자도 안 돼. 모자 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답답해서. 입에선 담배 냄새가 펄펄 나는데 개또라이 새끼가 장바구니를 돌면서 미르야 인사해. 그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가 작다 그랬잖아.
진짜 그 어디 도망갈 데가 어디 있다고. 구석에 A를 고개를 돌리고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야, 엘리베이터가 되게 생각보다 천천히 움직여요. 그게 3, 4층쯤에 있었던 일인데 5층, 6층, 7층 딱 내리면서 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뒤돌아서서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그날 부동산 알아봤잖아. 이사 가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면 상상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소설 이야기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70페이지에 보시면 스킬, 시선의 이동 찾는 법, 그 동그라미 1, 2, 3번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장면을 그리세요. 장면을. 그게 더 본질적이고 더 좋은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의 수미상관. 야, 요거 뭔지 알죠? 그죠? 요거는 굳이 강연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선생님이 좀 더 자료를 찾아봐야겠는데 그 72페이지 중간에 예시 2번 서정주의 추천서라고 있죠. 찾았니? 그 밑에 설명을 읽으시면 동그라미 2번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걸 수미상관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약간 물음표를 쳐놓든가 빼놓으세요. 선생님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이걸 수미상관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나 없나는. 알겠지? 일단 우리는 수미상관이 뭔지 압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선경우정. 안 나옵니다, 잘. 옛날에나 좀 많이 나왔죠. 동그라미 3번에 줄 그세요. 주로 고전시가, 특히 한시. 선생님 나중에 고전시가 가르칠 때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선경후정 이야기를. 한시에서는 이게 100% 되거든. 100% 빼고 거의 다 되거든. 필기하지 마시고 듣기만 하시면 돼요. 선경이 뭐야? 먼저 선. 그렇죠. 먼저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고 후정. 뒤에 그 환경에 대한 정서를 이야기하겠노라죠. 요거를 우리가 배웠던 용어로 바꾸면 이거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상황에 대한 반응을 서술하겠다는 건데 후정 이걸 우리는 작품의 무엇과 연결을 시켰냐면은 주제와 연결을 시켰어. 그러니까 성경 후정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정서, 다시 말하면 반응, 다시 말하면 작품의 주제를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있다는 거죠. 시를 읽기가 상당히 편해집니다. 한시에서만 주로 많이 나오고요. 일반적인 여러분의 현대시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EBS 연계교재 강의할 때 나오면 그때 조금 언급을 할게요. 그냥 용어만 아시면 됩니다. 넘기시면은 74페이지 위에 읽어보시고 2번 주의사항 괄호에 시간의 순차적 흐름, 시간의 순환적 흐름 뭐 읽어보세요. 뭐 특별히 이 차이를 그렇게 크게 두진 않으니까 읽어보시고 괄호 2번만 좀 체크해 놓으세요. 그러나 그런 데가 있어야만 전환이냐?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데가 없어도 내용상, 태도, 내용상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너무 쉽게 찾는답시고 그러나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찾으시면 안 되겠죠. 75페이지에 뭐 OX 체크 타임이라고 있는데 그냥 요거 빨리 마무리하고 오늘 좀 일찍 끝낼게 봅시다. 내가 오늘 6,843걸음을 걸었대. 여기서 씨발. 자 봅시다. Q1 그냥 빨리 찾고 마무리할게요. 크리스마스니까 일찍 끝내야지. 난 착하니까. 윗글에는 계절의 변화가 드러난다. 찾아봐. 있을까 없을까? 근데 이거는 시를 이거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이 곡은 어디며? 2연을 찾아보세요. 2연. 거기 꽃이라고 있죠. 봄이거든요. 이걸로 설명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삼수를 보시면은 녹수라는 단어 있죠. 이게 여름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인데 이거는
고전을 좀 공부하면 알아요. 동그라미를 일단 할게요. 나중에 고전 배우면 알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고전 문학에서 꽃이 나오면 다 봄이고 푸른 산 나타내면 녹수 이런 푸른 산 뭐 이런 거 나타내면 다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야 푸는 건데 이거 일단 동그라미고요. 그 밑에 큐트 4장 6장 두 개가 나왔는데 4장을 보세요. 땀을 흘리나 봐. 청풍 바람이 불어요.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6장을 보시면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지거든 돌아가자. 해가 지니까 얘가 뭐가 돼? 시간의 흐름 저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큐트 낮에서 저녁으로의 시간 경과와 함께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자기 위백구의 농가도 이게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 연시조인데 요만큼 가지고 가르치기가 좀 어려워 사실. 공간적 이동도 나타나고 있다. 논에서 일하다가 지금 돌아오는 거거든 이게. 동그라미인데 이건 나중에 내년도 교재할 때는 이 작품을 바꿔야겠다. 그 위백구의 농가는 저만큼 가지고 사실 찾기는 어렵습니다. 자, Q3은 원경에서 근경으로 쉽게 갑시다. 보이는 것만 찾으면 돼요. 햇살이 내리쬐고 있고요. 골을 옮기는 구름. 골이 뭐겠죠? 골짜기겠죠. 저 멀리 구름을 봐요. 머릿속에 장면을 그리세요. 구름 봤어. 그 다음에 뭐 봤니? 그러면 저 구름 보고 꽃을 본 거잖아. 머릿속에 오늘 그림을 그리면 돼.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이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뭐 시선 이동 찾는 법은 필요 없고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Q4. 시상이 집약된 시어로 끝맺으면서 자, 끝맺으면서죠. 시의 어디를 봐라. 제일 마지막에 뭘로 끝났어? 제목이 뭐야? 그건 시상 집약이야. 제목 그대로 쓴 거니까. 제목은 중심 소재를 가지고 쓰는데 중심 소재를 끝냈다라는 것은 거기에 집약되어 있다는 거잖아. 논리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Q4의 마지막 하나 여운을 남기고 있어. 이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얘가 여운을 제공하니 안 하니는 절대로 수능이 안 나와. 왜? 그 너무나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공이 뭐야 병신아. 여운의 제공 유무는 절대로 기준점이 되질 않아요. 알겠지? 여운 제공은 패스시켜버리면 됩니다. 77페이지 5 수미상관. 눈으로 확인해봐 이거는. 맞아 틀려? 거의 비슷하죠. 요즘에는 그래서 수미상관의 폭을 상당히 넓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정기의 추천서도 그런 의미에서 수미상관이라고 보는데 선생님 조금만 더 그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Q6 선경후정. 햇살 봤죠? 골짜기를 옮겨가는 구름을 봤고요. 꽃봉오리를 보고 물소리를 들으며 약간 이가 시린 느낌을 가졌대요.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서러운 새가 됐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는 어땠대? 뭘 느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선경후정이야. 근데 이 선경후정 여러분들 스스로 찾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느낌만 기억하시면 돼요. 많이 안 나옵니다. 이거 수능이. 까지 해서 4강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다음 시간에 5강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